지난 이야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 전까지 고고학은 그저 부유한 수집가들의 취미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유물이란 단순한 과시의 수단이었고 부와 권력 그리고 지위의 척도였으며 이를 수집하는 과정은 사실상 문화를 파괴하는 도굴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동일과정설과 진화론의 등장으로 고고학은 점차 과학적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새 시대 체계가 도입되면서 고대 문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고고학은 제국주의, 국가주의, 인종차별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점점 왜곡되었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은 고대 문명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또한 비서구 문명을 저급하게 평가하며 외계인 등 외부의 영향을 주장하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고고학 연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를 찬양하는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결국 고고학자에 대한 이미지는 서구 제국주의의 열망과 결합된 일그러진 영웅으로 그려지고 만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시각에 대한 실제 사례로 필트다운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859년 서구 사회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후 진화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진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고학계에서는 인류의 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그 결과 독일 네안데르 계곡에서는 네안데르탈린이, 프랑스 크로마뇽 동굴에서는 크로마뇽인이, 네덜란드 식민지인 자바섬에서는 자바인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특이하게 영국에서는 어떠한 인류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죠. 아프리카 기원설부터 다지역 기원설, 그리고 호남 모델까지 현재 인류의 기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고 당시에는 인류의 탄생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인류 진화의 흔적이 응당 자국에서도 나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닌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결사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영국의 변호사 찰스 도슨이죠. 원래 도슨은 아버지를 따라 변호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어요. 고고학자라기보다 그냥 취미로 화석을 모으고 연구하는 수집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영국 최초 박물관 동호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유물 및 문서 수집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실제로 그는 꽤 소질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화석을 발굴하고 가짜 유물을 밝혀내는 등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 그를 향해 서섹스 데일리 뉴스는 서섹스의 마법사라 부르고 자연사 박물관은 명예수집가라는 칭호를 내렸으며 런던 골동품 학회는 펠로우로 선출했죠. 대학 학위도 없는 그가 명예직이기는 하나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후로 도슨이 진짜 전문가로 인정받는 일은 없었죠. 그가 가장 원했던 건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적의를 받아 왕립학회에 선출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는 영국의 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무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었고 특히 콧대 높은 학회의 벽을 넘기에 그가 가진 비전공이라는 딱지는 너무나 무력했죠. 즉 도슨은 학회 내 유리천장을 깨부술 한 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해요. 자신이 직접 최초의 영국인을 발견함으로써 위대한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영웅이 되기로. 때는 1912년 어느 날 도슨은 왕립학회의 회원이자 지질학회의 회장인 아서 스미스 우드워드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 편지에서 그는 하이델베르크인에 필적할 만한 발견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남겼죠. 하이델베르크인은 1908년 독일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을 말하는데요. 약 100만 년 전부터 약 10만 년 전까지 생존했으며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언스와 네안데르탈린의 직계조상으로 추정되는 인류입니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편지의 내용은 당시 영국이 주변국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튼 도슨은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세계를 뒤흔들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밝힌 거예요. 그 발견은 바로 영국 런던 인근 필트다운에서 고인류 화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는 해당 화석이 플라이오세와 플라이스토세에 걸친 수백만 년 전의 인류 조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이오 안드로푸스 도손이라 명명해요. 여기서 이오는 여명, 안드로푸스는 인류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인류의 새벽, 여명의 인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도손이는 자기가 발견했다는 의미에서 넣었다죠.
그토록 염원하던 고인류 화석이 이상하리만큼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발견된 거예요. 당연히 의심이 들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드워드는 그저 몇 개월에 걸친 현장 방문 끝에 이를 인류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학회에 공식 발표했죠. 그렇게 이후 안드로푸스 도소니는 필트다운인이라 불리게 돼요. 그리고 정밀 측정 결과 필트다운인의 머리뼈는 인간, 턱뼈는 유언인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고 추정했죠. 이에 영국인들은 드디어 자국에서 고인류 화석이 발견되었다며 열광했고요. 모든 일이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극본처럼 진행된 겁니다. 물론 모두가 납득한 것은 아니었죠. 데이비드 워터스턴과 아서 케이스처럼 발표 직후부터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드워드와 그의 세력에 의해 모두 막히고 말았어요. 오히려 양심을 지킨 이들을 매국노로 몰아갔는데, 특히 같은 인류학자였던 그래프턴 앨리언 스미스는 왕립학회에서 대놓고 모욕까지 했죠. 케이스의 반대는 그저 자신의 명예와 야망을 위한 치졸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만 겁니다. 여기에 도슨도 합세했고요. 마치 누군가 반대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서 또 필트다운인으로 추정되는 고인류 화석을 발견했다고 알려왔죠. 필트다운인 2호의 존재는 반대파의 입을 다물게 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가 돌연 폐혈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1916년 도슨이 죽고 1920에서 30년대에 많은 고인류 화석이 발견되며 필트다운인에 대한 의혹도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새롭게 발견된 화석들과 필트다운인이 보여준 인간의 진화 경로가 많이 달랐던 겁니다. 필트다운인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인간에 가까운 두뇌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족 보행이죠. 즉, 두뇌 발달 후 이족 보행이라는 특징은 인간이 두뇌 발달을 먼저 이루고 그 후에 이족 보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필트다운인을 발표할 당시 학자들이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고 추정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후 새롭게 발견된 화석들, 가령 1924년에 발견된 타옹아이의 경우 두뇌의 크기는 유인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이미 이족 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죠. 즉, 타옹아이의 존재는 필트다운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믿음에 전면 반대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두 번째 필트다운인 화석이 발견된 이후 이와 유사한 화석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드워드는 역사와 진실을 무시한 채 일관되게 행동했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우드워드 측은 그의 이름으로 최초의 잉글랜드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우드워드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을 바탕으로 엮어졌으며, 필트다운인 화석을 발견한 과정과 그가 상상한 필트다운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필트다운인의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사후 그들이 믿고자 했던 신화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세상에 처음 등장한 지 41년 만에 필트다운인은 거짓으로 판명나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든 것은 과학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불소 측정법을 사용하여 화석의 생성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살아생전에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사후 주검이 흙 속에 오래 묻히면 지하수에 포함된 불소가 뼈에 스며들게 됩니다. 즉, 오래된 뼈일수록 더 많은 불소가 쌓이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에 만약 머리뼈와 턱뼈가 동일인의 것이었다면 불소의 양도 똑같이 나와야 할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니 필트다운인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사람의 머리뼈와 턱뼈가 아닐 뿐만 아니라 턱뼈는 사람이 아닌 유인원의 것으로 밝혀졌죠. 머리뼈는 중세인 것에 턱뼈와 치아는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오랑우탄 그리고 침팬지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밖에도 화석에서 착색 흔적과 치아를 갈아버린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필트다운인은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가 아닌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진화 과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최악의 가짜 화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학계의 폐쇄성, 정통파의 권위주의,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건 바로 영국이 세계 최고여야만 하는 국가주의적 사고와 도슨의 인정 욕구, 그리고 우드워드의 확증 편향적인 태도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의 밑바닥에는 항상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사실 나는 별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별게 있는 척을 해야 하니까 자꾸 유물을 위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등 거짓말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이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변화는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도 인정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죠.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왕립학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증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인배들이 벌인 비극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반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할 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영국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죽음으로써 침묵을 시킨 선배들을 대신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2016년 영국 리버풀 존 무어 대학교의 이사벨 드 그루트 교수를 필두로 16명의 공동저자들이 필트타운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9명은 대형 박물관의 주요 학자들이었고 여기에는 영국 고인류학계의 권위자 크리스 스트링거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비록 그들의 선배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후배들만큼은 진정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1978년 한국에서 발견된 구석 유물 주먹도끼. 이는 가히 세계를 뒤흔들 사건이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동안 열등하다고 여긴 한국에서 자신들보다 오래된 역사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에 일본 고고학계는 전역을 뒤집으며 선사유적 발굴에 총력전을 벌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후지무라 시니치. 하기도 없는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그가 손만 대면 역사적 발견을 해내고 신의 손으로 불리기 시작하며 고고학계 유명인사로 떠오른 것이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러한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과연 그가 발견한 유물들은 전부 진짜였을까? 3월 21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